대출받은 돈까지 다 잃은 저는 다시 한번 대출을 받기 위해 알아봤으나 대학생에게 더 이상 돈을 빌려준 곳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눈을 돌린 곳은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동안 만나면서 제가 써온 돈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엔 선뜻 빌려주는 친구들이 꽤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엄청난 악수였죠. 이때까지만 해도 친구들은 제가 도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태였고, 저 또한 돈을 빌릴 때 도박을 한다고 말하고 돈을 빌리진 않았습니다. 거짓말을 하면서 빌린 거죠. 그래요, 돈을 빌릴 때 사정을 다 말하지 않고 빌릴 수도 있죠. 그러려면 약속한 기한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근데 이게 될까요? 처음 몇 번은 잘 갚을 수 있겠죠. 하지만 결국 횟수가 많아지다 보면 다 잃는 게 도박이라는 것을 앞에서 이미 봤잖아요. 처음 몇 번은 잘 갚습니다. 그러나 결국 조금씩 갚는 기한이 미뤄지게 되고 친구들 돈을 빌려다 돌려막기 하는 순간까지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해요. 갚는다고 말했는데 하루 이틀씩 미뤄지고, 친구들 사이에서는 제가 돈을 빌리고 다닌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고, 나도 모르게 조금씩 내가 속해 있는 집단 속에서 배척되게 됩니다. 나중에는 돈 얘기를 꺼내지도 않았는데 연락을 피하는 친구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어린 나이기도 했고 저한테는 제 사회적 관계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대출금을 못 갚는 한이 있더라도 친구들 돈은 갚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대출은 더 이상 안 나오고 다른 친구들한테 돈을 빌리는 것도 막힌 상황에서 이제 제가 의지할 곳은 가족들 말고는 없더라고요. 이때라도 솔직하게 가족들한테 다 털어놓고 도움을 구했다면 제 인생은 조금 더 빨리 나아질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래도 나름 집에서 사고 한 번 안 치고 자란 꽤 괜찮은 아들이었거든요. 엄청난 자랑거리는 없었지만 그래도 속 한 번 안 썩이고 가족들과 사이도 좋게 잘 자랐어요. 그래서 그런지 더더욱 제가 도박을 했고, 그 과정에서 대출을 받았고, 그 대출을 갚기 위해 친구들에게 돈을 빌렸다는 사실은 차마 말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등록금, 기숙사 등의 거짓말을 하면서 부모님에게 돈을 받아냈습니다. 그 전까진 나름 건실하게 살아온 아들이었기 때문에 순진한 저희 부모님은 선뜻 돈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영화 타짜에서 보면 딸 수술비를 들고 도박장에 온 교수님이 있어요. 도박이 미쳐서 결국 딸의 수술비까지 들고 도박장으로 온 거죠. 하지만 꾼들 사이에서 하나의 호구에 불과했던 교수님은 돈을 다 잃고 씁쓸하게 퇴장합니다. 이때 마음이 약해진 주인공 보니가 교수님이 잃은 돈을 다시 돌려주면서 다시는 도박장에 오지 말라고 경고하고 떠납니다. 하지만 돈을 다시 돌려받은 교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돈을 들고 바로 다시 뒤돌아서 도박장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이 장면을 보고 꽤 충격을 먹었던 기억이 있었어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교수라는 사람이 저렇게까지 망가진다고? 라고 말이죠. 개인적으로 타짜에서 도박에 빠진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가장 현실적으로 보여준 장면이 아닌가 싶은 컷입니다. 다시 저는 부모님에게 받은 돈을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친구들에게 갚았을까요? 저 역시 그러지 않았습니다. 기한이 코앞으로 다가온 친구들 돈은 우선적으로 먼저 갚았지만 남은 금액은 다시 도박을 했어요. 어차피 이 돈으로 돈 다 못 갚으니까 조금만 따서 불리자. 지금까지 잃은 게 있는데 이 돈이면 조금 정도는 만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요. 앞선 영상에서 말했다시피 도박에 빠진 사람들은, 그리고 특히 도박으로 돈을 따본 사람들은 이 합리화에 계속 지게 됩니다. 인간 관계를 망치면서까지 돈을 빌려서 도박을 하고, 가족들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돈을 뜯어내면서 도박을 하고 있으면서 따서 다시 돌려주기만 하면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니야? 라는 합리화를 계속하는 거예요. 나도 도박 그만하고 싶은데 돈을 갚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도박을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도박을 하는 이유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죠. 따고 잃고 빌리고의 과정을 계속하다가 결국 시간의 차이만 좀 있을 뿐 결과는 항상 똑같죠. 그런데 이 무한 반복의 돌려막기 인생이 생각보다 허무하게 해결되어 버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갚지 않은 대출금 때문에 은행에서 집으로 보낸 면제 독촉장을 부모님이 보게 되어버린 거죠. 이 우편에 해명을 요구하는 부모님의 요청에 저는 다시 한번 사실대로 말할 기회가 있었으나 역시나 이번에도 다른 엉뚱한 핑계를 대면서 기었고 도박을 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은 채 넘어갔고, 그 당시에 빚을 부모님이 모두 변제해주면서 일단은 사건이 일단락되게 됩니다. 그렇게 이때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넘어간 것이 언젠가 다시 발아할 도박의 씨앗을 심어둔 것도 모른 채 저는 군대로 가게 됩니다.